여러분이 기업금융에 대해서 직접 그거를 경험해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자격증도 지금 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자격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류의 학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학습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인된 기관에서 이 학습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가장 베스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많이 검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여러 가지 뭐 집합, 이건 이제 오프라인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겠죠. 기타 교육증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 교육이라고 하면은 분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내 마스크도 뭐 해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고,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국제금융추진센터라든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를 하면 수료증을 주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국제금융공사의 뭐 오픈 캠퍼스라는 한국은행에서 개최하는 ECB라고 이코노믹 챌린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2번은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계속 하시면서, 저는 이 증명서를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싱크탱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종류는 제가 익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뭐 접근 가능한 거의 모든 연구소를 제가 직접 언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위클리로 나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먼슬리로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굉장히 다 다루고 있다는 거.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은행, 뭐 BNK 금융,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학습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기업 금융과 연계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은, 요거까지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하고 저한테 이걸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즉각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이게 기업금융하고 연계가 돼요.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최근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제 같은 것도 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미 그 아젠다들을 다 정해뒀거든요.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이거는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거기서 예를 들어 이런 이슈들이 전부 다 영향을 이 기업금융에 미쳐야 합니다. 잘 미치게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가격을 갖다가 납품할 때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기업의 어떤 이익과 굉장히 많이 직결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뭐 아리백 같은 것들, 대기업이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자격증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그러신 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다라고 하면서 기업금융에 이렇게 접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터치를 해주셔야지, 다른 지원자들하고 이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아리하고 학회를 제가 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경제금융학회라고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 또는 이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뭐 동아리 또는 학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하려면은 요게 나오는 순간 너 증권사가 왜 여기 왔어? 바로 이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셨던 분들은 이거 명심하시고, 안 하셨던 분도 지어내기 위해서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분석하고 여신심사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그런 내용들도 아마 다 바꿔놨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아직도 그 고객이라고 써놓으신 분들 제가 손님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아닌가요? 사장님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주 나이스하게 하나도 안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장님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그걸 했다고 하니까 자꾸 어디 가가지고 기업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아니면은 내가 무슨 뭐 기업 탐방을 가는 거를 뭘 했는데 가서 뭐 기업 분석을 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기업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여신 심사로 바꿔야 돼요. 자 일단 보세요. 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 회사의 관점 또는 자산 운용사의 관점이죠. 이거는요. 여신 심사는 은행하고 신평가 기관의 관점입니다. 기업 분석을 해서 우리는 기업 분석은 뭐예요? 투자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여신 심사는 투자가 아니라 여신을 위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상환의 의무. 자, 요거 기업 분석에 의한 어떤 투자는 투자에 의한 기업 분석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신 심사는 상환의 의무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요. 왜냐? 이거는 상환의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거는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은 이거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배당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배당을 안 받죠. 그리고 이자는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 지향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참가권, 배당을 받고 이익에 대한 참가권 있잖아요. 이거는 지분을 받는 거고, 지분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채무 증서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 지향점은 뭐겠어요? 이거는 기업의 성장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BCG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캐시카우가 된다라고 하면 배당에 좀 관심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분명 성장성에 관심을 두고요. 이거는 안정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우리가 이거를 재무제표상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에퍼티는 뭐예요? 요게 요거죠. 요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공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은행 다니는데 내가 기업 분석해가지고 투자 쪽을 막 얘기하는 거지. 아 물론 투자 쪽하고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 여신 심사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여신 심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비재무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비재무적이라는 측면의 용어도 이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비재무적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각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재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재무제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하는 거는 뭡니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럼 분석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첫 번째, 그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여신심사를 합니다. 여신심사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고 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신 심사를 해야 되는 실제 필드에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외감법들입니다. 비외감들 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기관의 그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완전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재무제표가 완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인세를 내거나 부가세를 내거나 매출액 이런 것들은 사실 공적 장부에 다 기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보지만 이 비외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요인들도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재무적인 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 재무는 과거를 지향하죠. 근데 이 비재무적인 부분은 과거도 있지만 미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비재무적인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뭐 일단 얘기해보면은 기술 수준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증을 받으시고 여기서 연구소를 설립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보는 뭐 툴하고 관련된 것들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마케팅적 관점으로 보면은 뭐 STP
OP, 뭐 6C,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죠. 맞아,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시장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거, 이게 진부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외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원재료 가격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쟁사의 전략, 아니면은 아까 뭐 어떤 물동량 처리가 힘들어지는 뭐 공급망의 어떤 붕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우발 채무가 발생해가지고 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은 이게 어떤 그 수주를 받게 된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 비재무적인 이 요인들이 실제로 재무적인 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비라든지 판매 및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정책, 뭐 카펙스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정말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이유는 기업 금융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감안해 봤던 것